현재 한국 증시를 비롯한 글로벌 증시 전체가 FOMC 영향권에 들어 있습니다. 이번 9월 FOMC를 태풍에 비유하는 이유는 이번 FOMC가 누가 봐도 A급 태풍일 거라고 다들 예상은 지금 하고 대비는 하고 있지만 그나마 한 2주 전까지만 해도 거의 사상 최대 메가톤급 진짜 재앙급이라고 했다가 점점 다가올수록 보니까 그나마 다행인 게 지난번에 왔던 태풍하고 비슷한 정도라고 해가지고 사람들이 이걸 안심하고 있는 눈치인데 이게 바로 2주 전 한때 이번 FOMC 1%포인트 100bp 금리 인상 가능성이 거의 절반까지 치고 올라왔다가 지금은 20% 밑으로 쑥 내려가 버린 이 상황을 의미하는 겁니다. 아니 근데 문제는 그래도 A급 태풍이라는 건 분명하다. 0.75%포인트 금리 인상도 A급 태풍에 해당하는 건데 이걸 지난번 태풍에 피해 입은 사람들 입장에서는 아니 A급 태풍이 이게 안심이라고? 이러면서 온갖 경계감을 늦추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우리 시간 목요일 새벽 3시에 이 FOMC라는 태풍이 상륙할 예정입니다. 자, 그나마 뉴욕 증시하고 나스닥은 애플과 테슬라가 지금 우주 방어 선봉장에 서서 어떻게든지 이 FOMC 태풍을 막아내는 엄청나게 큰 안전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내일뉴스 미리 보기에서 제가 애플에 대해서 애비어천가 이거 어감이 좀 그런데 전국의 아버님들께 죄송합니다. 아니 애플 미국 기업이잖아. 이해해줘야지 애비어천가. 그럼 마이애미 비치는 뭐야. 하여튼 이런 제가 애비어천가를 부른 지 하루 만에 애플이 이번에 이제 위성통신폰 출시에 대해서 밝힌 계획이 정말 그동안의 스마트폰 사용자들 교체 수요나 이런 거 말고 아예 뭔가 새로운 시장을 개척해가지고 신규 사용자 유입에 지대한 공을 세울 거라는 그런 기대감이 꽉 찬 분석이 떴습니다. 이 덕분에 애플 주가도 지금 미국 금리 인상의 영향권에서 벗어나서 재평가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오고 있다고 이렇게 나왔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이미 알려진 대로 아이폰 13에도 이머전시 SOS via Satellite 해가지고 이 기능이 아이폰 사용자가 서비스 가능 지역이나 와이파이 범위 밖에 있을 때도 긴급 서비스는 위성을 통해서 이용할 수 있는 이런 기능이 탑재가 돼 있는데 이건 이제 시작에 불과하고 진짜 베스킨라빈스가 맛보기 스푼 정도에 불과했고 애플이 이 iOS 하드웨어의 독보적 위상을 노리고 위성 접근성을 점점 강화시키는 그런 사양의 신제품을 출시할 것이라고. 아예 이거는 기존 통신사들하고 경쟁 관계에 올라갈 수 있는, 그러니까 스마트폰 핸드폰 가지고 제조사끼리 싸우는 게 아니라 아예 이제 경쟁 상대가 통신사들로까지 올라가는, 그러니까 전적으로 위성 네트워크 접속으로만 사용하는 스마트폰으로 진화할 수 있다는 그런 분석입니다. 그러면서 파이낸셜 타임즈의 심층 분석 기사에 따르면은 미국 내 아이폰 사용자 중에서 단 1%만이 위성통신 사용을 위해서 월 $100 요금을 지출할 의향이 있는 사람들이라고 쳐도 애플 연간 매출이 이 1%로 인해서 $15억, 우리 돈으로 3조 정도의 매출 증가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거기다가 최근 이제 테슬라 CEO 겸 스타링크 창업자 일론 머스크가 우리는 이미 애플과 위성 네트워크 서비스 제휴를 논의했다고 언급을 했고요. 제가 이제 기회 있을 때마다 우리도 이제 통신 위성 수요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할 것이라고 계속 강조하고 있던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데, 이번 파이낸셜 타임스 기사에 따르면은 최근 미국의 통신업계에서는 이런 위성 네트워크를 확보해가지고 고퀄리티 고객을 겟하겠다는 그런 경쟁이 한창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지만 미국이나 유럽은 진짜 핸드폰 안 되는 곳이 너무 많고요. 그 다음에 우리 그 보성 어부 살인 사건인가 거기도 보면 이제 바다 나가가지고 그 핸드폰이 안 터져가지고 막 사고가 났던 그런 것도 있잖아요. 하여튼 그래서 진짜 월 $100만 내면 내가 전 세계 어딜 가도 위성으로 전화하고 인터넷이 된다는데 그런 어떤 하이엔드 고객들이 상당히 많을 거라는 거죠. 특히 아이폰 사용자 중에 1%? 저는 그거보다 훨씬 많을 거라고 봐요. 지금 미국에는 애플을 필두로 해서 바로 그 시장이 열리고 있다. 그러면서 T-모바일도 스타링크 위성 네트워크 서비스랑 최근에 제휴를 맺었다고 하고, AT&T는 원웹과 버라이즌도 최근에 아마존.com, 여기도 이제 위성 네트워크 서비스가 있는데 이 제휴를 맺었고, 또 노키아는 AST 스페이스 모바일이라는 또 미국 회사하고 제휴를 맺어가지고 위성 전화 직접 연결을 추진하고 있다는 그런 내용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테슬라도 지금 할 말이 참 많은데 사실 주식 분할 전후 약간 좀 주춤은 했지만 최근에 다시 기존 분할 전에 $1,000 재탈환을 위해서 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제가 뭐 김 빼는 것 같아서 좀 말씀드리기 죄송하지만 만약에 이번에 또 $333 그러니까 분할 전 기준으로 $1,000 가격 딱 도달하는 순간 일론 머스크가 또 몇백만 주 매물을 쏟아내 가지고 테슬라 주식 팔아치울 것이다. 만약에 일론 머스크가 안 하면은 그 동생 킴벌 머스크가 물량 왕창 던져가지고 주식 팔고 현금화할 것이다. 저는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애플과 함께 뉴욕 증시 그리고 나스닥의 안전판 역할을 쌍두마차로 이행하고 있는 이 테슬라 할 말이 뭐냐면요. 테슬라가 지금 야심차게 준비하고 있는 프로젝트가 뭐 여러 개 있지만 바로 반려 로봇이라고 저도 내일 뉴스 미리 보기에서 소개했었는데 오는 9월 30일이 일단 D-Day로 잡혀 있습니다. 근데 뭐 연기될 가능성도 없지는 않아요. 왜냐면은 그 사이버 트럭도 지금 벌써 작년에 나온댔다가 올해 나온댔다가 아직도 소식이 없어요. 하여튼 일단 요 반려 로봇 테슬라에서 내놓는 이 물건의 가격은 $10,000니까 우리 돈으로 1,390만 원 정도고 모델명이 옵티머스 그리고 키가 172cm에다가 시속 8km 그러니까 제가 약간 파워워킹 하는 정도의 빠른 걸음 정도의 속도로 이동이 가능하다고 하고 최대 150파운드 우리식 도량형으로 바꾸면은 약 68kg 정도를 순간적으로 들어 올릴 수 있다고. 그러니까 중학생 한 명 정도는 거뜬히 들 수 있으니까 아예 뭐 쌀 한 가마니 정도는 아니더라도 웬만한 짐 정도는 무조건 혼자 들어서 날릴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그냥 공장에서 뭐 상하차 일 정도의 그 정도의 난이도 일만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애완동물과 같은 반려 로봇으로서의 기능도 갖추고 있대요. 이거는 아마 아직 공개가 안 돼서 뭐 확실치는 않지만 간단한 대화나 뭐 노래 정도는 할 수 있지 않을까. 아니면 뭐 이제 사람한테 뭐 터치 수준으로 보면은 뭐 팔베개나 무릎 베개 정도는 가능하지 않을까. 여기서 좀 더 옵션을 뭐 깔면은 대신에 뽀뽀나 허그나 뭐 이렇게 손으로 이것까지는 좀 다음 이제 올해도 국정감사 시즌을 앞두고 여의도 정가에서는 공직자 재산 가지고 누가 늘고 누가 줄었냐, 누가 재산 등록 제일 많이 했냐, 뭐 이런 게 화제가 또 되고 있는데 지금은 사실 퇴직을 하셨지만 공직자 재산 공개 때마다 정말 레전설로 꼽히던 인물이 바로 한전의 김종갑 전 대표인데요. 뭐 한전 주가야 뭐 지금 말할 수 없는 지경이고 이건 뭐 사장이 경영을 잘못해서라기보다는 하도 이게 그 전기요금 가지고 여기저기서 훈수두는 그리고 영향력을 미치려는 그런 세력들이 많다 보니까 불가항력적인 그런 측면이 있어서 이해는 된다. 하여튼 이 한전의 김종갑 전 대표가 투자의 귀재로 알려져 있는데 이분이 재산 165억 원으로 정말 퇴직 전에만 해도 몇 년 연속으로 고위공직자 재산 1위를 차지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은 대체 뭘로 어떻게 돈을 벌었고 현재 어떤 포트폴리오 자산 구성을 갖고 있는지 궁금한 데서 출발을 했는데 이분이야말로 아예 그냥 계좌를 다 깠으니까 진짜 찐으로 인증을 한 거니까 그냥 입으로만 나불대는 그 마바라 놈들 아니면 뭔 리, 뭔 프로, 뭔 선생, 뭔 슈퍼개미 이런 인간들하고는 차원이 다르다는 거죠. 하여튼 이번에 신고된 재산 내역을 보니까 서울 강남구 삼성동 아파트 26억 3,800만 원, 그 다음에 송파에 아파트 한 채 더 있는데 10억 3,900만 원, 다음 경기도 파주시 일대의 토지가 14억 53만 원, 예금이 63억 6천만 원이 있고 주식이 55억 원 정도, 이 중에서 본인이 35억, 배우자가 19억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한마디로 이렇게 찐 부자인 사람들을 보면 공통적으로 부동산 비중이 제일 크고 그 다음에 예금, 그러니까 현금과 주식이 필수다. 그러면서도 현금이 주식보다 비중은 더 크다 이거죠. 물론 이분이 산업부 차관 출신에다가 특허청장까지 지낸 인물이고 뭐 민간 기업에서는 하이닉스 사장도 했고 한국 지멘스 대표이사 뭐 이렇게 거쳤으니까 워낙 뭐 기술 트렌드에 대해서 지식이 넓고 깊은 데다가 또 인맥이나 투자 네트워크도 뭐 일반인하고는 비교가 안 될 정도겠죠. 근데 이런 분은 절대 어디 방송에 나와가지고 뭐 사라고 그런 소리 일절 안 하잖아. 무슨 책 써가지고 내가 부자 되는 방법 알려주겠다 이런 짓도 안 하고, 아니 심지어 대부분 사람들이 저런 분이 있었나? 이름조차 처음 들어본 분들이 많겠죠. 그러면서 제가 이분을 보고서 또 떠오른 게 바로 연예인 이승기. 저는 이 이승기의 아버님이랑 예전부터 알고 지냈는데
우리나라에서 부동산 신탁업계 1세대로 그 불리는 분이고, 뭐 지금은 은퇴하셨다고 하는데 하우투 부동산 투자 신탁이라는 회사가 있거든요. 거기 창업자 겸 회장이었어요. 거기다 이분은 뭐 술도 거의 안 드시고 가정적인 분이어가지고 뭐 저처럼 그러니까 고라니처럼 밤에 막 여기저기 돌아다니고 그런 것도 별로 안 좋아하시고 진짜 굉장히 홀리한 기독교 신자입니다. 아니, 내가 이승기가 아니라 이런 이승기 부친하고 안다고 하니까 너무 내 나이가 많게 느껴지는데, 아무튼 그래서 이제 어릴 때부터 이승기 씨한테 정말 재테크나 자산 관리에 대해서는 많은 가르침을 주었다고 이제 들었어요. 근데 최근 방송에서 이승기의 그 재테크 포트폴리오를 보고 제가 또 한 번 깨달았습니다. 자, 화면에 보시다시피 예금 40%, 부동산 20%, 부동산 대출 5%, 그 다음에 주식도 20% 있어요. 그 다음에 외화 5%, 이거는 아마도 달러겠죠. 그 다음 연금보험 5%, 이렇게 돼 있잖아. 이게 정말 그 모범적인, 아니 요즘 같은 그 투자 광풍의 어떤 끝물, 마바라들이 전 국민을 가스라이팅한 그런 후폭풍, 이런 시기의 관점으로 보면 이게 정말 정상적인 포트폴리오가 아닐까. 무슨 집도 월세 살면서 커피도 마시지 말고 자녀들 사교육도 시키지 말고 그 돈으로 다 주식 사라는 그런 소리가 얼마나 허무맹랑한 사이비 종교 교리 같은 소리인지 다시 한번 알 수 있잖아. 런하 반갑습니다. 오늘도 평화로운 K 증시. 오늘 금감원의 발표 자료가 여의도를 뜨겁게 달궜는데요. 최근 5년간 금융권 임직원의 횡령 금액이 1,000억 원을 넘어섰다는 건데, 이 중에서 환수율은 31.7%래. 이게 왜 이렇게 했어요? 횡령한 돈으로 전부 주식, 코인 뭐 이런 위험 자산에 들어갔다가 잘못돼가지고 이렇게 된 거죠. 아니, 아예 그냥 걸린 거부터가 손실이 났으니까 걸린 거야. 아마 은행이든 증권사든 뭐 회사 돈, 고객 돈 빼돌려가지고 몰래 투자하다가 수익이 난 사람은 그대로 채워넣고 아마 안 걸린 것도 많을 거니까. 근데 걸린 것만 1,000억. 이거 진짜 심각한 규모가 아닌가. 자, 오늘의 외국계 리포트는 CLSA, 크레딧 리오네 증권에서 최근에 여기도 또 그 회사 분할해가지고 지주사 체제로 전환한다고. 그나마 다행인 거는 물적 분할 아닌 인적 분할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현대백화점에 대해서 목표가를 기존 96,000원에서 이번에 67,000원으로 거의 30% 가까이 후려쳐버렸습니다. 투자 의견은 기존 매수에서 그냥 오버웨이트, 비중 확대 정도로 역시 하향입니다. 그 다음 이 CLSA에서는 한국 자동차 부품사들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저가 매수권에 들어온 것 같다. 이제는 조금 사도 될 때다. 이렇게 판단한 것 같은데, 만도에 대해서는 투자 의견을 언더펄폼에서 아웃펄폼으로 상향했고 목표가는 6만원 불렀습니다. 다음 현대위아는 목표가 기존 67,000원을 이번에 73,000원으로 올려잡았고, 현대모비스는 투자 의견 매수에다가 목표가 26만원. 야, 요것도 진짜 애증의 종목인데, 현대모비스 요거. 그 다음에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는 역시 투자 의견 매수에다가 목표가 49,000원. 근데 아직도 이 49,000원 다 달성한다고 해봤자 지난 2012년도 차화정 랠리 때 고점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하다. 그 다음 오늘의 핵심 외국계 리포트는 HSBC, 저희는 홍샹은행이라고 부르셨는데 여기서 나온 K반도체 투자 의견. 일단 결론부터 말하면 기대치를 조금 내려놓은 게 특징이고요. 그냥 거두절미하고 바로 내용 보면은 삼성전자에 대해서는 목표가를 기존 85,000원에서 이번에 83,000원으로 하향했고, 그래도 투자 의견은 매수로 유지했습니다. 그 다음 SK하이닉스도 역시 목표가를 기존에 147,000원에서 이번에 14만원으로 깎았고, 대신 투자 의견은 매수로 계속 유지했습니다. 다음 오늘의 외국계 리포트 모간 스탠리는요, 최근에 이제 태풍 피해로 많은 분들이 심려가 크신 포스코에 대해서 목표가 29만원에 투자 의견은 오버웨이트를 유지했습니다. 참 이 포스코도 2007년도 그 중국 부동산 개발 이슈 타고서 철강 붐 일었을 때 76만 5천원까지 갔었는데, 근데 당시 1년 만에 주가가 20만원대에서 70만원대까지 거의 3배 넘게 진짜 수직 상승을 했는데, 그 누구도 이 정도면 많이 올랐다, 거의 다 올 것까지 다 왔다, 탈출해라, 팔아라, 그런 마바라들은 없었습니다. 하여간 그 인간들은 지네 회원들이 수익 내고 익절해가지고 떠나버리는 걸 제일 싫어해. 오히려 손실 보는 것보다 더 싫어한다고. 차라리 그냥 고객이나 회원들이 손실 나가지고 막 항의하고 컴플레인하고 욕하고 그러면은 그때만 잘 눌러주고 달래주면 돼. 왜?
사람들이 물려 있어야 더 지네 말도 잘 듣고 또 그거 물린 거 어떻게든지 탈출하려고 물을 타든가 아니면 다른 주식도 들어가 가지고 거기서 본전 찾으려고 계속 주식을 사고 팔고 돌리거든. 그래야 지네가 돈이 되고 수익이 나거든. 그래서 내일 뉴스는 내일 보면 너무 늦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만으로 아직 나오지 않은 오늘 뉴스도 아닌 내일의 뉴스를 매일 저녁 여러분들의 안방으로 제가 직접 배달해 드립니다. 제가 지금 교정기를 장착해가지고 조금 발음이 안 그래도 안 좋은 거 더 안 좋을 수도 있는데요. 이 나이에 뭔 교정이냐고 하시겠지만 그렇습니다. 성괴 런던 고라니 옳습니다. 자, 내일은 9월 21일 한 주의 딱 중간 수요일 되겠습니다. 먼저 정부 일정은 경제부처 대정부 질문이 국회에서 있습니다. 여기서 한미 통화 수화포에 대한 얘기 반드시 나올 것 같고, 뭔가 지금쯤 되면은 대책이라든가 뭐 연말쯤엔 될 것 같다든가 어떤 뭐 이런 정부의 공식 입장이 나와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주 FOMC에서 0.75%포인트 올리면서 바로 금리 역전, 그것도 차가 이제 커지는데, 아무리 뭐 한미 금리 역전이 이번에 처음 맞는 상황은 아니라고 하지만 이게 엄청 큰 리스크 불확실성인 거는 분명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외부 요인에 의해서 이렇게 환율이 1,400원 위로 급등해버리면은 그때 그 불안 심리를 잠재울 만한 뭔가 정부 대책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 다음에 내일 제1회, 현 정권에서 1회 국민연금 전문가 포럼을 개최합니다. 근데 문제는 국민연금이 자꾸 국내 주식 비중 줄이고 해외 주식 비중 늘린다는 데 있습니다. 근데 이게 문제라고 할 게 아닌 게, 어떻게 해외 주식이 수익률이 더 좋은데 전 국민의 노후와 미래를 책임지고 있는 국민연금이 수익률이 낮아도 무조건 국내 주식만 고수해라? 그거야말로 잘못된 무슨 국수주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 주식들 대형주다 우량주다 해가지고 나름대로는 막 분산 투자 해놨는데, 문제는 그렇게 분산해놓은 포트폴리오를 국민연금도 똑같이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그냥 팔아버리는데 내 주식은 대책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분산 투자도 의미가 없는 거야. 더 큰 등치 큰 애들이 들고 있는데 그거 똑같이 내가 분산 투자해서 들고 있다고 한들, 고스톱 칠 때 진짜 판돈 막 진짜 몇 억 있는 사람이 바로 내 옆자리에 앉아가지고 나랑 패를 똑같이 들고 있어. 결국 누가 돈 잃겠어요. 그리고 내일 또 제1회 반려해변 전국대회를 개최합니다. 요거 이제 뉴스 플로우 타기 좋은데, 저는 이 반려동물도 이제 앞에 뭐 테슬라 그 로봇 얘기도 했지만은 결국은 이것도 이제 지금 거의 정점에 와 있지 않나. 그러면 이제 반려동물의 숫자도 개체수도 줄어들면서 진짜 관리가 잘 될 수 있는, 그래서 이제 칩을 심거나 등록제에 완전히 이제 그 제도권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그 다음에 이거는 거의 자식과 같이 그 보건 위생이나 아니면 건강까지 관리할 수 있는데 그렇게 들어올 수 있다고 봐요. 그리고 내일 수요일 민관 합동 축산 환경 관리 매뉴얼 제작 배포. 이건 이제 무조건 이쪽 증시 테마랑 연결이 되고요. 그리고 내일 산업부는 수소 활용처 모색 국회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참 수소 테마가 요즘 이제 점점 더 귀해지고 있는데, 수소 충전소 위험하다고 하고 이제 수소가 뭐 뽑아내는데 비용 많이 든다고 하고 이런 인식 개선은 아직 더디거든요. 그래서 수소 관련주가 내일 모처럼 뉴스 플로우에 연결되기가 좋죠. 내일 공정위는 2021년도 동반성장지수 평가 결과를 발표합니다. 요즘 보면은 과연 대한민국 기업, 특히 이제 대기업 그런 재벌 그룹의 ESG라는 게 진짜 구색 맞추기가 아닌가. 이거야말로 진짜 너무 허황된 그런 미션이 아닌가. 그냥 이거 잘못하면은 기업들한테 돈 뜯어내려는 그런 테마로 변질될 수도 있어요. 내일 농식품부는 농약 비산 관련 친환경 제도 개선 추진. 그러니까 비산이 뭐냐면 이제 날라가가지고 이제 그 막 산발적으로 날리는 걸 얘기하는데, 이건 결국 드론하고 친환경 농법, 스마트 팜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자, 내일 수요일 경제 일정은 8월 중 거주자 외화 예금. 요즘 진짜 외화 예금, 특히 달러 많이 가진 분들 제일 부럽고요. 그 다음에 미국 증시에서 조금 깨진 분들도 달러가 워낙에 환차익으로 커버해줘서 좋다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일 드디어 FOMC 기준금리 결정 및 제롬 파월 연준의장의 기자회견이 현지 시간 수요일 오후 2시에 잡혀있고, 우리는 목요일 새벽 3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 또 일본 중앙은행 통화정책회의도 역시 열립니다. 과연 BOJ 일본 중앙은행이 이번에 금리 인상 대열에 합류를 할까요? 저는 이번 한 번의 금리 인상 결정보다는 이번에는 뭔가 구두로 개입을 좀 해가지고 일본도 소비자 물가가 심상치 않다,
우리가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언제라도 우리는 금리 인상이나 아니면 통화 긴축으로 대응할 준비가 돼 있다. 이 정도. 그래서 만약에 이번 주 이제 FOMC 주간이다 보니까 우리 원달러 환율도 상당히 좀 상승 압력을 받을 텐데 여기서 만약에 엔화가 강세로 가버리게 되면 우리한테는 조금 유리할 수도 있다. 그리고 내일 유럽중앙은행 ECB는 비통화 정책 회의를 개최합니다. 유로존의 에너지 겨울 대책은 어느 정도 마련이 돼간다고는 하는데 그럴수록 이걸 또 독과점이나 사재기로 이제 거기서 반사 이익을 취하려는 그런 스페큘레이션 수요도 같이 자극될 수가 있죠. 다음 내일 미국에서는 8월 기존 주택 매매가 나오는데 이거는 뭐 FOMC에 좀 묻히지 않을까. 그리고 내일 이벤트가 많은데요. 대한민국 방위산업전 2022 이게 25일까지 열립니다. 요즘 방산을 보면은 진짜 SF 영화가 따로 없을 정도로 진짜 많이 진보를 했고 재밌어요. 그리고 내일 인터 참 코리아 여기 참은요 뭐 세참할 때 참이 아니라 참 국내 최대 글로벌 뷰티 화장품 전문 전시회 되겠습니다. 23일까지 개최. 그리고 내일 G20 글로벌 금융안정 컨퍼런스도 열립니다. 여기서라도 좀 한미 통화 스와프 얘기 다시 한번 좀 진지하게 공론화가 되길 바라고요. 그리고 내일 2022 한글 주간 행사 안내가 정부로부터 있습니다. 요거 한글하고 직접 연관이 있는 기업은 없어요. 코스피, 코스닥 통틀어도 다. 근데 요럴 때 진짜 요거는 약간 뭐 샤머니즘이라고 해도 좋고 뭐 진짜 뭐 세력들의 장난이라고 해도 좋은데 요런 뭐 한글날 뭐 이럴 때 한글과 컴퓨터 솔직히 뭐 저작권을 거기서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이해가 되기도 합니다. 그 한글과 컴퓨터가 갑자기 급등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내일 2022 웰컴 대학로 행사를 개최합니다. 요거는 이제 지난 코로나 기간 동안 피해를 많이 보셨었던 연극 배우들, 소극장 관련 업종들 이런 거. 그리고 내일 제29회 대한민국 가스안전대상 개최를 합니다. 가스안전 요거 이제 중대재해처벌법 관련해 가지고 밸브, 안전장치 이런 쪽으로 또 연결이 되고요. 내일 한국은행은 기술 도입이 고령자 퇴직 위험에 미치는 영향 연구라는 자료를 공개할 예정입니다. 기술이 자꾸 발달하면서 고령자 퇴직 위험이 올라가죠. 그래서 저는 4차 산업혁명하고 일자리 증가는 이게 좀 배치되는 명제가 아닌가 생각을 해요. 고속도로에 요금 징수원 그 사모님들 다 퇴직 많이 하셨고 제 주변에도 어머니 친구분들이나 저희 뭐 고모 이모 친구들 중에서 이제 보험 아주머니들 많이 계셨는데 그분들도 요즘 거의 이제 일자리가 없겠죠. 왜냐면 온라인으로 가입하면 더 싼데. 그래서 결국 이런 분들을 지원하려면은 복지 예산 계속 더 커질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바우처, 지역 화폐 이런 거 저는 장기적으로는 국가 프로젝트로 갈 수 있다고 봐요. 그리고 내일은 유엔이 지정한 세계 평화의 날입니다. 과연 내일 같은 세계 평화의 날, 정말 유엔 지정 기념일 날 현재 세계 평화에 위협을 끼치고 있는 푸틴 그리고 북한의 김정은 이런 사람들이 또 여기서 도발의 찬스로 삼지 않을까 약간 지금 걱정이 돼요. 자, 내일 수요일 증시 일정은 LG전자가 세계 최대 97형 올레드 TV를 공개합니다. 화면 대각선이 약 2m 45cm 거의 웬만한 집의 벽 하나를 차지할 정도의 크기 되겠네요. 그리고 내일 미국에서는 트립닷컴, 제네럴 밀즈, KB홈, 그리고 레나의 실적 발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내일의 내일 뉴스를 또 들고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